사전에 저희가 받았던 질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질의부터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가요. 초등학교 입학이 곧인데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는 답변을 주실 수가 있을까요? 좀 개인적인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교육학 박사학위 할 때 재밌는 실험을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나 핀란드에 있는 학부모와 학생 몇 명,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학부모 해서 공통 질문을 했었는데 입학하기 전에 아이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부모님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아주 묘한 한국과 다른 나라의 경향성이 나타났는데 다른 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부모님의 말은 이런 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려.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드려.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는 부모님들이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면 너 이거 못하면 선생님한테 혼나. 너 이거 못하면 애들한테 무시당해. 이런 대답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집 밖을 나가면 소위 속된 말로 약육강식의 사회다. 그래서 못하면 무시당하고 이런 식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될 건 괜찮아라는 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는 가족만큼 신뢰할 수 있는 곳이야. 또 하나의 가족이야. 그러니까 네가 넘어져도 괜찮고 쓰러져도 괜찮아. 선생님이 친구들이 도와줄 거야. 이렇게 학교를 신뢰하고 또 하나의 문을 열어도 우리 엄마 아빠가 도와주는 것처럼 누구든 도와줄 수 있는 어른들이 있는 또 다른 굉장히 따뜻한 공간이다라는 것들을 학생들에게 얘기해 주시고 학교도 그런 시선을 갖고 부모님들이 참여하게 되면 우리 아이가 나를 벗어나서 처음으로 물론 유치원부터 시작되긴 하지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게 또 하나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그리고 이렇게 집 밖을 벗어나도 도와줄 어른들이 많구나.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이 많구나라는 일종의 연대와 협력의 마음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괜찮아. 따뜻한 곳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그리고 또 이제 계속해서 사전질이 들어온 것들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면은 학교 개입을 되도록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일종의 치맛바람이라는 단어로 치부가 되어 버릴까 봐서요 라는 질문을 사전에 해주셨는데 또 오늘 지금 라이브를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댓글 남겨주신 질의 중에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실제로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되나요?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또 질의가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제가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많은 분들에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의 참여를 세 가지 범주로 나눠보면 담임 선생님과의 소통과 참여가 있을 겁니다. 내 아이와 관련된. 그리고 학교 전체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부모의 참여가 있을 거고 또 넓히면 학교 밖에 지역사회 그리고 다른 학교의 학부모로서 서울시교육청과 관련된 학부모끼리의 참여와 협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참여를 담임과의 참여와 소통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거는 나는 좋은 참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담임 선생님은 힘겨운 간섭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은 서울시교육청도 그런 건데 될 수 있으면은 교육적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담임과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소통은 일단 신뢰에 기반해서 움직이도록 하고 참여의 방식들을 학교 전체적인 차원에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교장의 역량이 아니라 이제 마인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소통과 참여의 공간들을 담임 선생님과 내 아이와 관련된 것을 넘어서서 학교 전체적인 공간 안에서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연수도 하시고 그것들이 좀 더 기회가 되면 내 아이가 포함된 학교에 대한 교육 활동의 강사로서 참여하고
이런 식의 것들이 선순환하도록 한다면 그 힘겨운 간섭이라고 생각했던 선생님들도 일종의 교육적 관계가 회복되면서 나의 부담이 학부모의 참여로 인해서 줄어들구나라는 것들을 좀 더 경험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지금 답변 주시면서 이제 학교 내에서 진행되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사실 우리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함께하고 계시지만 학부모님들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뭐 각 학교의 교장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들까지 모두 함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 전용주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학교 전체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우리 학부모들과 얼마나 더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또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부모로서 학교에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참 모르겠네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혹시 어떻게 참여하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제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 참여에 연결되는 참여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자꾸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러는데 그 목소리를 내는 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연결될 참여라는 건 직접적으로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뭘 해주세요. 이런 참여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어느 방식에서 참여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학교 자치기구인 학부모회를 통해서 그게 하나의 플랫폼에서 공론장이니까요. 그 안에서 충분하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때로는 학교에 건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학교에 요구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요구와 건의를 넘어서서 참여라는 건 요구와 건의와 다른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목소리를 내는 걸 넘어서서 소통하고 결정할 것인가. 이렇게 함께 결정하는 그 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맨 처음에 제가 2023년부터 교장의 일을 시작할 때 제가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떤 내 아이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학교 측에 빠르게 그 해결하길 원하는 방식 외에 참여를 해본 경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거 외에 뭐가 있지? 이거는 교장의 과제이기도 하고 학부모회가 공동으로 해야 할 과제이기도 한데 그 영역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 나가는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학부모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급식 모니터링 학교에서 한 번 한다. 그러면 급식 모니터링을 한 번 하면은 1년에 한 번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되기 힘든데 학생들은 집에 가서 뭐 밥맛 없어요부터 시작해서 오늘 반찬이 어땠어요? 이런 얘기를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부모님들은 일종의 민원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 학부모 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학부모회 자체적으로 급식 모니터링을 해보고 싶다. 네,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학부모님들이 문항까지 설계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참여하시는 급식 모니터링에 오시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딱 했어요. 그런데 문항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걸 읽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오셨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이 문항으로 내년에는 제가 학교 예산을 투입할 테니까 학부모회에서 주관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한 20명 정도 학부모님들 모집해서 급식 모니터링을 먹어보면서 직접 하는 모니터링을 설문을 이 문항을 갖고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너무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제안을 해서 이것들이 학교장에 의해서 조금 더 학부모의 참여가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보면 학부모청에 가가지고 3월 달에 가서 급식 모니터링 누가 할래 한 번 딱 짜서 와서 그냥 먹어보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검수하고 이런 거 말고 일정이 학부모의 급식 모니터링이 학부모의 더 좋은 급식을 위한 소통의 창구로서 기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참여의 방식들을 설계하고 만들어 나가면 직접적으로 이건 민원이 아니라 일종의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한 학교 운영에 대한 공동의 파트너십이 형성되는 과정인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건의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근데 건의는 될 수 있으면 교가 담임 선생님보다는 교장 선생님도 많이 힘드시지만 그래도 교장님에게 하면서 그 안에서 공동으로 건의를 넘어서서 내가 교육활동의 주체로서 내 1년 6개월, 그냥 6년 내 아이 다니니까 이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의 참여에 의해서, 역할에 의해서 우리의 학교의 교육과정이 이렇게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급식 모니터링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참여를 통해서 단순히 우리 아이들의 급식의 질만 높이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교에 뭔가 조금 더 제안을 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더 뭐 좋은 급식, 그리고 나아가서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학교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이 답변 주신 내용이 이제 다음에 제가 드릴 질문과 약간 연계가 되는 것 같아서 그대로 이어서 이제 네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올려주신 내용 중에서 학교가 적극적으로 학부모 참여를 기획하지 않는다면 사실 학부모는 기존 통상적인 참여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데요. 학교에 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게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네, 지금도 네. 교장님이 누구냐와 상관없이 작동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학교 자치의 모델이 아까 학부모 회의만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죠.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건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일종의 심의하는 기구잖아요. 그리고 꼭 안건으로 심의되지 않는다는 것도 그 안에 구성하는 것들은 교사위원, 그리고 학부모위원, 지역사회위원들이 있고, 그리고 학생들도 안내를 해서 참여를 희망할 경우에 그 의사결정 과정을 이제 방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의 이슈들과 관련된 그 제안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학부모의 대표로서. 그러니까 그 안에 참여하는 학부모회 위원은 단순히 개인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학부모회를 대표하기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장 체험 학습에 대한 안전의 염려 때문에 거의 모든 학교들이 현장 체험 학습을 안 가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우리 학교 차원에서 이런 체험 학습의 요소들을 꼭 차를 타고 먼 거리 이동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뭐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는 걸어서 마을로 나가서 마을 안에서 마을과 소통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이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것들 포함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부모님들이 제안해 주시면, 물론 제안한다고 해서 100%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소통이 학운위원회에서 제안을 통해서 조금 더 설득되고 수기되고 또 결정되기도 하는 이런 학교 운영위원회를 토대로 한 모델이 일종의 가장 중심에 있고, 이것이 이제 학교의 다양한 기구들, 자치기구들, 학부모회, 학생회 등과 연결되어서 의사소통을 하는 체계는 어느 학교나 작동하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학부모위원으로서 이제 학교장님에게 건의를 하거나 일종의 그 심의 안건 이외의 기타 안건으로 제안을 하면 그건 그 안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정문신 교육감님이 그 당선되신 이후에 강조하시는 주제 중에 하나가 교육자치협의회라는 게 있는데요. 교육자치협의회는 기존에 있는 학운위의 모델을 조금 더 강화해서 학생회가 참관만 하는 게 아니라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3주체가 함께 교장과 일종의 테이블을 통해서 학교의 중요한 결정을 학교 차원에서 수기하는 모델들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학운위보다 조금 더 심화된 학교 자치 협의라는 모델인데요. 이 모델도 이걸 위해서 올해 2학기에 정은신 교육감님이 학교마다 200만 원씩을 자치협의회 운영과 관련돼서 쓰라고 주셨고, 이런 것들이 다 함께 학교 교육 과정을 공동으로 만들어 나가고 학교 운영을 공동으로 설계해야 하는 일종의 역할의 중요한 마중물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또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올라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 서울 천왕초등학교의 사례는 굉장히 우수한 사례이기 때문에 박수를 쳐드리지만 혹시 우리 아이는 서울 천왕초등학교가 아닌데 다른 학교들의 사례는 보통 이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혹시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있는 이제 구로에 있는 인근 초등학교도 그렇고요.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우리 학교의 사례를 서울시 교육청과 관련된 이런 자리 아니면 그렇게 홍보를 하지 않는 이유가 저희 학교만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학교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1박 2일 6학년 캠프를 하는 데도 있고 학생들 전체를. 그 학교에 맞는 참여의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게 우리는 학부모가 소비자라는 생각을 갖고 학교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느 학교는 만들어주는데 어느 학교는 안 만들어준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4대 교장이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시작부터 혁신학교인 천왕초등학교가 10몇 년 동안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온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서 수혜자로서 학부모가 온 게 아니라 이 학부모의 지금 소개해드린 거에 80% 이상의 그 기여는 학부모 보호자에서 하신 겁니다. 학부모님들이 일종의 좌절도 겪고 협동조합으로 진화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의 다 애환이 또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후배 학부모들을 모으기가 힘들어지는 거. 학생들이 개인화되는 경험처럼 지금 학부모님들도 일종의 새로운 세대잖아요. 그래서 소통보다는 그냥 내가 아이를 보내는 곳을 통해서 그냥 갔다 오는 걸로 하고 학부모로서 굳이 내가 학교에 참여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참여의 깊이와 질이 우리 아이의 성장의 깊이와 질을 좌우한다. 이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 내 아이의 참여에 의해서 우리 학교의 교육 활동의 질과 폭이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참여하시게 되면은 비교하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만의 고유한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딱 해서 이걸 프로그램으로 해서 모든 학교 다 똑같이 해라고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이번에 동아리부터 해볼까? 우리는 이번에 생태부터 해볼까? 우리는 이번에 아버지 외에 자전거부터 한번 해볼까? 이런 식의 각각의 관심 있는 주제들을 먼저 해보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성공 경험으로 축적되면서 학부모의 전체의 활성화 그리고 다른 학교 학부모와의 소통과 연대로 그 일종의 참여의 방식들이 깊어지고 확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댓글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 대안학교랑 그리고 일반 학교에 고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서 조금 고민이 됐었는데 우리 창의적이고 조금 서로 통합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교육을 들으면서 이 고민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는 부분에 희망이 생긴다라고 하셨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한 말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초기에 혁신학교가 서울에서 시작됐을 때 이제 혁신학교의 실험이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그 대안학교에서 추구했던 일종의 학생을 보는 관점이나 교육 철학을 부족하지만 학교 안에서 구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1, 2학년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데 발도르프 철학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많은 학교들이 그 학교에 고유한 그 교육과정 철학을 구현해서 학생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늘 언제나 고민인 게 대안학교는 혁신학교의 하나의 공기와 같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의 제도적인 장벽이 필요하죠.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해서 어떤 내가 직접 비용을 댄다 이런 식의 대안학교를 선택할 하기 어렵고 또 선택을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서울 교육과정 안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고민들을 서울시 교육청을 포함한 모든 학교에 서울시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고민들이 찻장 속에 태풍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 강력한 입시 경쟁 체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끊임없이 도전에 직면하고는 있지만 어떤 혁신학교를 포함해서 모든 학교에 서울에서 근무하는 모든 학교의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온전하게 성장하고 놀고 공동체적인 경험을 하면서 학교를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를 넘어서서도 일종의 평생 학습자로서 자라날 수 있는 이런 식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늘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과 학교에 대한 신뢰를 해야지만 보호자로서의 협력도 가능한 거니까요. 교육의 비전과 이런 측면에서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서울 교육이 곧 대한민국 교육이다. 그리고 서울의 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미래 교육은 단순히 인공지능 더 배우자, 이런 점수 올리자 이런 교육이 아니라 학생이 자기를 좀 더 이해하고 타인과 공감하며 글로벌한 세계에서 세계의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일종의 학습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하고 있고, 네. 그런 노력을 계속할 거라는 걸 믿어주시고요. 믿어야지 협력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계속 얘기를 또 주시는 부분이 우리 서울 천왕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처럼 이렇게 열린 마인드로 모든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주시는데, 아마 이제 다른 학교의 많은 교장 선생님들과 선생님들께서도 열린 마음으로 늘 우리 학부모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자랄 수 있을까, 더 성숙하게 성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을 하시면서 함께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함께 하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계속 얘기되는 부분이, 사실 우리 교장 선생님과 그리고 선생님들의 그런 열심히 하는 노력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조금 해주시는 게 더 아이들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교육의 방향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서, 지금 혹시라도 계속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남겨봐 주시고요. 지금 이 교육 방향에 대해서 지금 고민들을 많이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학교에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의 그런 질의로는 지난번에 학부모 토론회에서 인근 3-4개의 같은 학교 급끼리 필요한 학부모 연수를 이어가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각 학교별 학부모님들 인원이 그리 많지가 않아서 서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의 좋은 강연을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또 하시면서 학교나 교육청에서 참여할 수 있는 학부모 연수에 대해서도 궁금하다라는 얘기를 주셨거든요. 네. 교육청과 관련된 연수들은 학부모 지원 센터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쪽에서 플랫폼에서 공유도 되고, 각 학교의 학부모님들이 그 전체 네트워크의 회원으로 이제 가입이 되어 있어서 연수가 학교를 통해서 공문으로 내려오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학교와 관련 학부모회를 통해 학부모에게 안내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연수나 이런 것들은 제안도 하고 공동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미 서울시 교육청은 그 학부모 참여와 관련되어서도 전체 17개 시도교육청을 선도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가장 깊이 있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를 어떻게 하면 주체로, 교육 협력의 주체로 세울 것인가, 교육적 파트너로 이제 성장하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 학부모 지원센터 참여 협력과 관련된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학교 안에서의 연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운영위원회와 그리고 학부모회 이런 쪽의 소통 창구를 통해서 좋은 강의를 공동으로 기획하기도 하고 또 학교에 건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학부모 저희가 하는 연수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학부모로서의 성장이 그냥 알아서 좋은 연수를 하세요라고 해서 담보되는 건 아니에요. 학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저도 그 교장이고 그렇지만 늘 언제나 힘들지만 어려운 주제라도 교육적인 필요가 있으면 공부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냥 재밌는 강의만 듣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특수학생과의 공존, 그 다음에 좀 더 문제 행동과 도전적인 행동을 하는 학생과의 관계,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 정부 정책이기도 하고
교육청에서 중요하게 접근하고 있는 정책들과 관련되는 연수들은 의도적으로 학교 안에서 학부모들에게 만들고 있습니다. 연수를. 그래서 그런 학교 연수를 포함해서 부모님들에게 학교 안에서 학부모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연수도 스스로 설계하는 훈련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일종의 그 관계성이 깊어지고 커지는 거지, 뭐 어느 한쪽에서만 다 일임하거나 이런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보 공유는 지금도 충분히 되어 있는데 부족한 경우에는 교육청에 또는 학교는 각각의 교장님들에게 요구를 하면 그 정보와 관련된 것들이 공유가 되고 조금 더 새로운 연수의 방식이나 이런 것도 설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또 이렇게 다른 학부모님들께도 공유하고 싶은데 강의 끝나면 혹시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여쭤보셨거든요. 저희가 지금 라이브 방송이 끝나고 나면 다시 우리 서울특별시 교육청 TV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보시면서 다른 분들과 함께 공유하시면서 우리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아까 강의를 들으면서 네네. 들었던 부분인데요. 이제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아마 지금 이제 남성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교육적인 것에 참여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서울 천왕초등학교의 예시로 한번 살펴봐도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남성 보호자가 참여를 하고자 했을 때 갔는데 학부모님들이 다 여성 보호자만 계시면 나 혼자 남자라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 네네. 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서울 천왕초등학교의 예시를 빗대서 한 몇 프로 정도의 이런 남성 보호자분들의 참여가 있을까요? 글쎄 몇 프로까지 말씀드리는 건 너무 과잉이고요. 몇 명입니다, 그냥. 몇 명? 네, 그러니까- 그래도 있다라는 네네. 걸로. 실제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노동 구조상으로 봤을 때 그 둘 다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업주부인 경우에 남성만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학교 참여가 전업주부인 여성 보호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래서 여성 보호자의 비중이 높고 주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걸 좀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그 남성 보호자, 아버지회에 대한 고민들이 있지만 아까 전체적인 숫자가 줄어드는 것처럼 남성 보호자들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는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저희 옆 학교인 하늘숲 초등학교에서는 이번에 아버지회가 처음 만들어져서 1박 2일 캠핑을 하고 또 그게 성과가 좋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사례는 그 학교 아버지회가 주관하는데 두 번째 캠프를 전체 구로구에 있는 전체의 학교의 가족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 그런 실험들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아버지회 해봤으니까 잘 좋은데 그래서 그 학교에 아버지회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 잘 되는 아버지회에서 인근에 있는 학교를 포함한 쪽에 그 1박 2일 캠프를 같이 해주면서 우리도 아버지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식의 역방향의 고민들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 따라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상호작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식을 불허하고 고정된 모델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전체적인 인구가 줄고 있고 그러니까 그 학교 간의 네트워크와 학교를 넘어선 학부모 간의 연대와 협력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